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놀토엔 GG 부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GG 리더 이서영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토요일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가 조금 쉬어요. 네, 다음 주는 쉬고요. 저희가 매주 할 수는 없어서요. 한 달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GG 부천과 함께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고요. 지난주에는 저희와 함께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저희가 구글에 있는 핵심 도구들을 사용하는 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해보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를 할 건데요. 구글 드라이브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핵심 도구들을 기준하는 그런 이렇게 딱 잡고 기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저랑 같이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GG 부천 리더 이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 좀 할게요. 네. 지난번에 봤더니 너무 로고를 왕따 시원하게 박아놔가지고 화면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 하여튼 오늘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고요, 선생님. 구글 드라이브를 보시면 자 볼게요. 자, 구글 드라이브는 예전에는 저희가 웹하드를 썼었죠. 웹하드 전에는 또 뭘 썼었죠? 저는 최근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USB 저장 장치하고 외장형 하드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런 저장 장치들을 가지고 다니는 그 기기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외장형 하드를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걔를 잘 갖고 다니다가 얘가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고장이 나가지고 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다 날렸죠. 저는 그래서 신규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정말 알토란 같은 아이를 몇 번을 날려먹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웹하드라는 것도 원래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웹하드는 조금 불편해서 그리고 유료로 결제를 했었어야 됐고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고 있었는데 작년에 구글 코로나19가 빵 터지면서 구글을 접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클라우드 컨텐츠를 알게 되었죠. 물론 예전부터 뭐 엔드라이브라든지 구글 드라이브를 조금씩 사용하고는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인으로 사용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갖게 되고 조금 용량 자체를 무제한으로 갖게 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 이 구글 드라이브라는 것은요, 이렇게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클라우드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라우드 저장 공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클라우드 영어 아시죠? 네, 구름같이 둥둥 떠다니는 거. 예전에 그 아마존 하면 저희가 생각나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아마존에서 먼저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해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이게 서버 용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고 하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왜냐면 그 매출의 상당 부분을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이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을 하지만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다 접속하지 못하고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아마존이 클라우드라는 공간을 해가지고 서버를 굉장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시기가 지나면 또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지비는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좀 대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대여를 하면서부터 이제 다른 그런 기업들이 요걸 대여해 가고 그러면서 클라우드라는 그런 개념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구글 드라이브는 클라우드라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었던 웹하드랑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는 그 안에서 우리가 뭐 구글 문서라든지 구글 또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갖가지 구글의 그런 클라우드 컨텐츠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같이 쏙쏙 넣어가지고 같이 구동시키고 저장하고 그리고 작업하고 이런 것들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유자라는 개념이 생기는데요. 네. 공유가 좋아하는 건 소유의 이상형은 공유인가요? 네. 하여튼 뭐 이런 말씀을 저희 김정주 코치님께서 하시면서 이런 수업을 하시는데 보시면 소유자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파일을 저희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파일 클라우드 컨텐츠를 주고받았을 때 다운로드를 받아서 파일 첨부를 하는 일이 급격하게 줄었죠. 그래서 클라우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주소로 주고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이 주소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구글에 있는 드라이브 폴더라든지 아니면 뭐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생님한테 공유를 해요. 그럼 제가 주소를 공유를 했죠. 공유를 해서 선생님도 편집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유자는 제 거란 말이죠. 선생님한테 가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이전에 뭐 한글 파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요 클라우드 컨텐츠라는 개념에서는 소유자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만약에 어떤 기한이 지나서 선생님한테 요걸 이제 그만 공유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소유자가 공유 권한을 딱 바꾸는 거예요. 제한을 하던가 아니면 보기 권한으로만 딱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요거를 보실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요것이 바로 소유자 개념이고 저희는 그래서 그 소유자 개념을 위해서 브라우저 로그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 브라우저 로그인은 지난주에 배웠던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자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았던 저희가 브라우저 로그인이라는 것을 개념을 잡아보았는데 그런 브라우저 개념하고 연장선 사랑이 있는 이 소유자 개념입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조회가 가능하죠. 조금 이따가 저희가 검색을 해볼 건데 소프트웨어 없이 브라우저로 뭐 사용도 가능하고 검색도 가능하고 조회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무언가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첨부하려고 그냥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링크 생성을 해요. 문서를 공유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파일을 공유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공유했었을 때 저희가 파일을 첨부하지 않고 링크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링크란 것이 각각의 그런 컨텐츠별로 파일별로 저희가 유일한 주소 그 아이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링크가. 그래서 유일한 URL로 콘텐츠를 이용을 하고 그거를 주고받고 공유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공유 권한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러한 것들이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구동이 가능하고 이걸 이렇게 기준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글 드라이브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글의 핵심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크롬 브라우저를 먼저 기준해서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기준이 되는 구글 드라이브를 딱 저희가 잘 해놓아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시겠죠? 네. 자,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는요, 선생님, 저장 버튼은 없죠.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낭패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가끔,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클라우드 컨텐츠가 아니라 저희가 가끔 뭐 한글 문서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작업을 하다 보면 가끔 저는 이제 자동 저장이 너무 습관에 배어서 요새는 이거를 저장을 하지 않고 날린 적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 저장이 된다는 거가 있고요. 자, 최근에 제가 USB 드라이브가 필요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집을 아무리 뒤져봐도 외장형 하드라든지 USB 드라이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애먹었던 경험이 있는데 자, 그래서 저는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한 이후로는 요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요런 것도 필요가 없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장치에서도 핸드폰에서도 그리고 크롬북에서도 그리고 패드에서도 아이폰, 뭐 아이패드, iOS 뭐 이런 기기들을 타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장치에서도 인터넷만 접속이 된다면 우리가 접속이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가장 요새 많이 나오는 협업 기능이죠. 왜냐하면 구글 문서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들어와서 동시 협업까지 가능한 그런 정말 대단한 도구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협업 기능까지도 가능한 것들이 이제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클라우드 콘텐츠에서. 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콘텐츠에서 클라우드 이렇게 둥둥 떠다지는 그런 웹상에 있는 클라우드에 있는 저희가 클라우드 콘텐츠를 이용을 하는데 이 개념을 잡으실 때 선생님들이 보실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크롬 브라우저를 여셨을 때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9-이라고 있어요. 점 9개.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쭉 있죠. 이런 아이들이 클라우드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그러니까 문서들이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들어가시면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새로 만들기 눌렀을 때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설문지, 더보기 눌러서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 컨텐츠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네.
요 개념을 이제 잡아봤으니까 저희가 알차게 사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알차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부터 좀 실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창을 좀 내릴게요, 제가. 자, 구글 드라이브를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구글 드라이브를 시작을 할 때에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를 여시고요. 구글에 있는 모든 핵심 도구들은 각각 핵심 도구의 영어 이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돋보기를 꺼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가 꺼낼 것은 드라이브잖아요. drive.google.com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열립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이면 뭐 slide.google.com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앞에다가 구글의 핵심 도구들의 이름을 넣으면 저희가 그 아이를 열 수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이렇게 하고 drive.google.com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드라이브에 쏙 들어오죠. 네, 이렇게 드라이브에 쏙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9닷이 있어요. 이 9닷을 누르고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 찾으시면 됩니다. 드라이브가 어딨죠? 여기 있죠. 네네, 이런 모양의 아이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로 쏙 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를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조금 자주 바로 그냥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북마크를 꺼내 두셔가지고 요걸 요렇게 드래그를 해 놓으시면 바로 이렇게 되고요. 북마크를 꺼내 놨었을 때 이렇게 이름이 기실 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콘만 봐도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오른쪽을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수정을 누르신 다음에 이름을 그냥 싹 지우세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이콘만 꺼내놓고 쓰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북마크를 해놓고도 쓰실 수가 있다. 자,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실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는 저희 이제 GEG 부천 채널에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를 나중에 다시 보기 하시면서 하셔도 돼요. 네. 자, 요번에는 드라이브 스토리지 저장 공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장 공간이 매우 중요하죠. 구글 드라이브에 도대체 내가 저장 공간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보시는 저의 이 계정은 이렇게 보시면 이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제 거 구글 트레이너 계정으로 만들어 놓은 제가 워크스페이스 계정입니다. 자,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교사이시면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받으실 수 있고요. 또는 구글 트레이너가 되시면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 콘솔 하나 통째로 받으셔서 그걸 관리하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 왼쪽에 이렇게 보면 저장 용량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한계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으로는 구글 그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계정은 용량이 제한이 없고요. 다만 내년 정도가 되면 이게 관리 콘솔 통째로 봤을 때 100테라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1인당 제 생각에는 1테라바이트 정도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건 봐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일반 계정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일반 계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로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가시면요. 자, 얘는 이렇게 보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15기가 중에서 제가 842MB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 말인즉슨 일반 gmail.com에 있는 그 계정들 경우에는 15GB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일반 gmail은 gmail.com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gmail.com으로 되어 있는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결제하지 않는 한 선생님들이 15기가를 쓰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1인당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용도별로 이런 일반 계정 자체도 조금 더 만드셔가지고 업무별 분리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좀 분리가 돼야 이런 파일들이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저희가 다섯 번째로는 뭘 볼 거냐면 선생님.
데스크톱용 드라이브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를 이제 주고받고 여기다 파일을 집어넣고 하는 것도 용이하지만 꼭 저희가 이제 무슨 그 윈도우를 쓰신 분들은 윈도우 탐색기를 딱 열었을 때 이게 바로 저희가 이렇게 USB를 꽂아 있는 것처럼 드라이브로 바로 돼야지 파일을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용이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데스크톱용 드라이브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일반 지메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곳하고 워크스페이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별도로 이렇게 내어왔으니 선생님들한테 제가 지금 채팅창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여기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 또한 제가 저희 패들렛에다 얹어 놓을게요. 그래서 저희 패들렛에도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가 여기다가 데스크톱용 드라이브 설치 파일 가지고 저 여기다 링크를 넣어 두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요거 누르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죠. 요거는 선생님 보시는 유튜브에 보면 밑에 설명 부분에다가 패들렛 링크 얹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새 창을 열어가지고 방금 전에 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요런 게 나와요. 요런 게 나오면 선생님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여기 보면은 데스크톱용 구글 드라이브 다운로드 및 설치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눌러보시고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버튼이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PC가 윈도우용이면 요걸 왼쪽에 있는 걸 설치하시면 되고요. 맥용이시면 오른쪽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용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자,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에선 다운로드 받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제가 잠깐만 요걸 뺄게요. 네. 여기 오른쪽 밑에서 보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완전히 키우겠습니다. 자, 오른쪽 밑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꺽쇠 표시를 누르셔가지고 그리고 폴더 열기를 누르시면 돼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렇게 꺽쇠 표시를 누르셔서 폴더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가 열리겠죠. 그러면 설치 파일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시면 설치가 돼요. 자, 요런 게 나옵니다. 그럼 구글 드라이브를 설치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요런 거는 바로가기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가기 뭐가 좀 많이 가 있는 게 바탕화면에 있는 게 싫어서 요거 체크 해제하고 그리고 설치 파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로그인하라는 요 채창이 뜹니다. 요 채창이 뜨면요. 선생님이 이제 연동하고 싶은 구글에 있는 요렇게 창을 하나 띄워주시면 돼요. 자, 안을 띄워주시고 띄워두신 상태에서 브라우저에서 로그인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새 탭이 뜨면서 이렇게 계정을 연동하라고 뜨죠. 그럼 저는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할 건지 누르고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로그인 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면 이제 오른쪽 밑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거든요. 잠시만요. 오른쪽 밑에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뜨면 확인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윈도우라고 가정했었을 때 내 컴퓨터가 요런 꺽쇠 표시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요런 아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연동을 시켰던 이 아이가 나오죠. 근데 선생님 지금 현재 한 3-4개월 됐는데요. 요게 지금 업데이트가 됐어요. 예전에는 하나의 그 구글 드라이브만 연동이 됐었는데 4개까지 멀티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는 것까지 한번 볼게요. 자, 톱니바퀴를 다시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환경 설정을 꺼냅니다. 환경 설정을 꺼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아이가 나오고요. 다른 계정 추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연동시킬 팝업 창을 하나 이렇게 열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연동을 시킬 겁니다. 이 아이를. 자, 이걸 한번 클릭해 주시고 다른 계정 추가를 이렇게 누르시면 다시 또 이런 아이가 떠요. 자, 그러면 저는 이 계정을 연동을 시킬 거라서 이 계정을 이렇게 클릭할 겁니다.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할게요. 그리고 나면 또다시 이렇게 초록색 체크박스 체크가 나오면서 완료라고 떠요. 약간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시간이 걸리고 이 아이는 내려놓고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 밑에 이렇게 확인할 메시지가 뜰 거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요커스 표시를 눌러서 여기 있는 드라이브를 이렇게 해가지고 톱니바퀴를 눌러볼게요. 그래서 환경 설정을 제가 클릭해 볼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프로필을 이렇게 누르면 지금 2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4개까지 추가가 되고요. 이 아이들은 제가 윈도우 탐색기를 한번 꺼내 볼게요. 선생님 컴퓨터에 있는 윈도우 탐색기를 꺼내시면 잠깐만요. 자, 요렇게 보시면 왼쪽에 구글 드라이브가 2가지가 설치가 됩니다. 요거하고 둘 다가 구글 드라이브고요. 이 아이는 꼭 선생님 컴퓨터의 외장의 하드나 그냥 하드웨어처럼 이렇게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파일을 폴더 내 안에 쏙 들어와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 데스크톱용 드라이브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 거 컴퓨터 안에 있는 폴더처럼 이렇게 붙여넣고 집어넣고 빼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것이 데스크톱용 드라이브고요. 여기 있는 드라이브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 있는 드라이브는 웹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웹상에 있는 거라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사용하실 때가 편할 때가 있고 그 이외에 선생님 데스크톱용 드라이브에서 하시는 작업이 편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맞게끔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요번에는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파일을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저희가 보관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구글 드라이브가 있고요. 우선은 폴더를 만들어 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거 폴더. 폴더를 만드시는 방법은 이렇게 빈칸에서요. 저처럼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네, 요걸 한번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실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누르시면 바둑판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기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보기 편한 것이 이렇게 목록형으로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유자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폴더를 만들어 볼 건데 새 폴더를 만들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폴더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또는 이쪽에 있는 빈 공간에서 가운데 있는 빈 공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새 폴더라는 게 나오죠. 그럼 저희가 새 폴더를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새 폴더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저희 GG 부천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선생님 폴더를 생성하고 그리고 뭐 지우시고 그 안에 뭘 넣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구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폴더를 넣고 올리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폴더체 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파일 업로드 또는 폴더 업로드를 누르셔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컴퓨터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끌어오셔도 됩니다. 업로드를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업로드를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파일 폴더가 통째로 올라갑니다. 네. RGB로 묶지 않아도요. 네. 자,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파일이나 폴더를 업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버튼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통째로 올릴 수가 있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는데 가끔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있고 중요한 파일을 좀 표시하고 싶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한 2-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자, 여기 놀토 앤 GG 지금 만들었죠. 여기다 오른쪽 이렇게 누르시면요.
여기 보면은 중요 문서함에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다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아이만 지금 별표가 생겼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중요 문서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요 문서함을 이렇게 누르면 제가 지금 현재 별표를 해놓은 아이가 있어요. 이거는 폴더뿐만이 아니라 구글 문서라든지 구글 프레젠테이션도 동일하게 이렇게 별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폴더 색깔이 다 지금 회색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중요한 게 있으면 오른쪽을 이렇게 눌러요.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색상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강색으로 제가 변경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다른 아이들은 회색인데 이 아이만 빨강색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폴더를 색깔로 구분하셔가지고 업무별로 구분해 놓고 폴더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이제 항목 정렬이라는 걸 볼 텐데요. 항목 정렬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름, 선생님 보시죠? 이렇게 이름, 이렇게 눌러서 이름별로 정렬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 또는 최종 수정, 마지막 날짜 수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어본 날짜, 뭐 이런 것들로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아이를 넣고, 그러니까 정렬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쓰면 파일 찾기가 조금 용이하겠죠. 자, 그리고 또, 지금 구글 드라이브는 정말 좋은 게, 파일을 PDF나 사진을 올렸을 때 텍스트로 변환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OCR 기능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PDF 파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PDF 파일을 한번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볼게요. 자, 그럼 이 PDF 파일이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요. 쭉 타고 올라가시면 연결 앱이 있어요. 그러면 구글 문서로 좀 열어주시겠어요? 구글 문서를 이렇게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다른 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걸 하지 않아도 이렇게 OCR이 돼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바로 저희가 이렇게 바로 됩니다. 자, 잠깐만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많은 양이 있군요. 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OCR로 바로 익힐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요번에는 구글, 그러니까 PDF 말고도 그림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도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쭉 타고 올라가시면 연결 앱에서 구글 문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글 문서를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그림 자체를 이렇게 글자로 이 아이를 이렇게 OCR 기능으로 해주고요. 이걸 바로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PDF라든지 이미지 파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문서로 변환한 텍스트로 변환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자, 요번에는 지금 저희가 좀 빨리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파일 정리 및 검색인데요. 저희가 폴더를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폴더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진짜 대량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렇게 보시면 검색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 이렇게 검색하는 문자, 이런 것들은요. 그 파일 안에 있는 그림 문자까지 얘가 읽어가지고 우리한테 검색을 해줍니다. 굉장한 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누르시면 검색을 넣고 밑에 파일별로 하실 수도 있고요. 고급 검색을 누르셔가지고 뭐 유형이라든지 이렇게 유형이라든지 소유자, 내가 소유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건지 아니면 특정 사용자도 있겠죠. 자주 협업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로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뭐 항목 이름이라든지 뭐 수정 날짜 이런 것들로 자세하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키워드만 검색해도 바로바로 나와요. 그림 안에 있는 문자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또 약간 오타쿠 같이 보이겠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얘를 휴지통에 한번 넣어 볼게요. 휴지통에 넣어 볼 건데 이걸 좀 삭제를 해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도 돼요, 키보드에. 근데 저희가 이제 보여 드리려고 자, 오른쪽에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 삭제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자, 뭐라고 나오냐? 놀토 지지 항목이 30일 후에 완전히 삭제된다라고 이렇게 떠요, 팝업창으로. 그 말인즉슨 이 아이는 30일 동안은 휴지통에 보관이 된단 말이죠. 자, 휴지통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자, 볼게요. 그러면 제가 휴지통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이 아이는 이 안에서 휴지통에서 영구 삭제도 가능하고요. 복원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파일을 정리하고 검색하고 하실 수가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유, 정말 가장 중요한 공유를 빨리 후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은 네, 딱 끝내려고 했으나 이게 한 5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분만 또 시간을 좀 초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5분씩 초과를 하죠. 5분이 뭡니까? 10분이었나요? 지난번에? 네. 휴지통에서 다시 얘를 꺼내 볼게요. 네. 자, 그래서 네드라이브 이렇게 있는데요. 아, 제가 방금 전에 실스 폴더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들이 있는데요. 자, 공유를 해볼 겁니다. 자, 공유를 해볼 건데 여기에서 공유를 하셔도 되고요. 자, 저희는 폴더 자체에서 한번 공유를 해볼 거예요. 지금은 기초 기본이니까 제가 지금 이 실스 폴더를 공유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누르셔가지고요. 잠깐만요. 제가 제안을 먼저 걸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실스포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쭉 타고 올라가시면 공유 버튼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공유 버튼 이렇게 누르시고요. 자, 특정인한테 공유를 하고 싶으시면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특정인한테 공유를 제가 해볼 건데 이 사람한테 공유를 해볼 거거든요. 자, 이 사람한테 공유를 할 거니까 제가 이렇게 계정을 복사를 해보고요. 이 사람한테 제가 공유를 할 겁니다. 공유를 눌러서 자, 특정인한테 공유를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특정인한테 공유가 되고요. 이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줄 건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뷰어를 줄 거니 댓글 작성자를 줄 거니 아니면 편집자를 줄 거니 라고 물어보면 파일 정리, 추가, 수정까지도 모든 편집자 권한을 주려면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되고 자, 그리고 저는 링크로요. 선생님들한테는 이것을 그냥 보는 권한으로만 드릴게요. 자, 공유를 버튼 눌러서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거죠. 자, 그럴 때에는 불특정 다수한테 공유를 할 때에는 이 밑에 있는 이 아이를 눌러서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한테 공개를 눌러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선생님들한테는 저는 뷰어로 들 겁니다. 뷰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냥 일반 파일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완료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한테 링크가 생성이 됐죠. 아까 기억나시죠? 소유자가 이 아이한테 특정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링크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선생님들 창에다가 제가 요거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를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폴더 안에 있는 것은 선생님이 삭제하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건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 있는 거를 다운로드 받고 보고 열람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요. 자, 이 사람한테는 제가 지금 특정인한테 편집자 권한을 공유를 했습니다. 자, 공유를 받았어요. 그럼 어디에서 확인해야 될까? 선생님들 그런 경우 한 적 없으세요? 누구한테 무언가를 공유를 받았어. 클라우드 컨텐츠를. 또는 내가 공유를 해줬어. 근데 당최 찾을 수가 없대. 나도 못 찾겠어. 그 이유인즉슨 자, 구글 드라이브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를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받거나 주거나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받은 이런 공유 드라이브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유 문서함을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신 방금 전에 실스 폴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스 폴더 여기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준 것들은 공유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꼭 공유 문서함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준 아이들이 있어요. 나한테 준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공유 받은 것들은 여기 공유 문서함에서 확인을 하셔라.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를 하면 저희가 오늘 준비했었던 구글 드라이브의 내용들은 간단하게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드렸어요. 이 정도를 우선 사용을 해보시면 구글 드라이브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구글 드라이브를 공부를 하고 싶을 때는 구글에 있는 도움말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도움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드라이브 고객센터가 있고요. 여기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항목별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링크도 선생님들한테 채팅창으로 공유를 해드릴 터이니 여기 이걸 보시면서 복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고 영상이랑 함께 복습을 하시면서 자 여기 보면은 저희가 패들렛도 지금 밑에다 하단에 얹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하나 더 얹어 놓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링크를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드라이브 설치 파일 요 링크하고 구글 도움말 여기 구글 도움말에 얹어 놓았으니까 요거를 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여기에다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밑에 하단에 보시면 저희 사이트도 제가 얹어 놓았어요. 사이트도 얹어 놓았고 사이트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놀토엔 GG 부천 이렇게 누르시면 저희가 이제 향후 저희의 그 놀토엔 GG 부천에 이렇게 네, 스케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열람하시면서 이날 뭘 하는구나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는 건너뛰고요.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